그래서 일본인들은 이제 강변에 두 개 정도의 도시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지금의 이태원 주변에 네. 한남지구 개발이 있고 한남 토지구획 정리지구 현황도인데 신도시였구나 저 당시에. 신도시죠. 보면 구조가 보이시죠? 어딘지 대충. 이태원역이 있고 저기 녹사평역이 있는. 저게 이제 일산 판교 분당 이런 거 그런 개념이죠. 거죠. 그런 거죠. 일제시대 분당이네요. 그런 거죠. 조선인들은 이 강북의 청계천 북쪽에 많이 살았고 북쪽으로 올라가기 좀 깝깝한 맞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온 거죠. 강남 개발이. 예, 긴 개발인 거죠. 광교 신도시 느낌이었구나. 그런 당시. 거죠. 너무 먼 거예요. 왜 거기까지 내려가 강릉까지? 예, 그래서 여기를 일본인 거주단 지역으로서는 접고 조선인 중산층을 위한 개발 지역으로서 리모델링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흑석동이 생기고 여기를 교육도시로 여러 학교를 많이 만들었대요. 그걸 통합해서 개발한 게 중앙대 탄생이 되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중앙대가 저기 내려가 예. 있군요. 네, 김시덕 박사와 함께하는 도시야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서울의 동쪽 재밌는 이야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시남자 2%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계속 동대문 주변을 벗어나지 못했죠. 아 재밌는 거 되게 많네요, 근데. 그래서 많습니다. 많고 사실 여기는 지난 시간에 우리 이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너무 선입견이 강한 곳인데 좀 뭔가 복닥복닥하고 예. 근데 이게 없는 분들에게는 미래에 유망한 지역이기도 한 거죠. 개발 예정지인 거고. 그렇죠. 밀고 나면 모르죠. 네. 다만 이제 소유권 문제가 복잡한 게 있긴 한데 들여다보면은 네. 그 복잡한 이유는 워낙에 100년 전부터 개발이 된 곳이라 그렇긴 합니다만 장래적으로는 특히 전 왕십리가 커지다 보니까 그 여파를 받아서 한 2050년쯤 되면은 지금의 강남 초기 느낌? 그런 것처럼 이제 막 떠오르는 지역 같은 느낌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 두 군데 정도를 보고 있는데 하나가 요 왕십리 청량리 일대고 하나가 신길 영등포 지역. 그리고 신길 옆에 영등포 역전도 이제 바뀌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일단 물론 청가시장 같은 오래된 블록들이다 보니까 거기는 일제 때도 아니고 구한말부터 발달한 곳이라 네. 나름대로 복잡합니다만 많은 50대 분들이 어떻게 신길이 저 값이야? 그러니까 라고 생각하셔서 못 사셨고 그렇죠. 젊은 분들은 그 난 신길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좋잖아. 뭐 새롭고 길한가 보지 뭐 하면서 하는 그러니까요. 예. 영등포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거기는 오히려 역사가 깊어요. 깊습니다. 영등포보다. 예. 영등포 역은 일본이 들어오면서 커진 데고 여기가 원래 메인이었어요. 아 신길이. 예. 그러다 보니까 신길이라는 이름의 뜻도 몰라요. 왜 신길이 붙었는지도. 새로 오신의 길할 길자인데 추정도 못합니다. 그럼 영등포가 뜨기 전부터 신길은 더 원래 있었다고요? 아 예. 강남에는 영등포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서 영등포의 동쪽이라고 해서 영동을 그건 그렇죠. 강남의 개념이랬는데. 그렇죠. 근데 영등포 자체는 복잡한 거죠. 그런데 영등포보다 신길이 더 먼저 근데 신길은 번화했다 영등포구니까. 아 신길도 그 당시엔 영등포를 영등포죠. 묶었다. 네. 영등포가 포잖아요. 포. 네, 포구. 포트, 항구. 예, 포트죠. 강길로 왔다 갔다 하던. 그렇죠. 예. 그러니까 포구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포구가 어디냐 할 때 신길에 있는 아, 요 그래요. 방아꽃의 부근당이라는 데를 영등포로 보는 거죠. 아, 조금 더 그 여의도와의 셋강과 가까운데 예. 저 셋강이 그 당시에 포구였다는 뜻인가 예. 봐요. 색강이 컸고 큰 틀에서 보면은 이거는 있다가 없다 하는 강인데 이 고려시대까지 가면 지형면이 다르니까요. 여기로 들어왔던 것 같더라고요. 아, 여기가 물길이 험했던 것 같은 것이 80년대에 나온 동명연역고라는 서울시에서 나온 책을 봐도 예. 요 색강 주변에 귀신바위라는 게 있었대요. 귀신바위? 자꾸 배가 침몰하고 그래가지고 충돌해서 아, 그 정도로 물길이 험한 그러니까 배가 다니는 곳이었던 거예요. 아, 로렐라이 같은. 그런 거죠. 그리고 그 포구가 있다 보니까 그 포로 돈을 번 사람들이 신을 모시는데 그 모시는 신이 여기다라는 방아꽃이 부근당이라고 지금 영등포 여고 있고 뒤로 가면은 오비맥주 있는 영등포 공원 있고 한. 네. 요 길이 되게 오래된 길인 겁니다. 뒷길 하나가 신길역 앞에 큰 길에 살짝 하나 안쪽. 이거 가보시면은 그 느껴져요. 이 오래됐겠구나라는 느낌이. 그리고 영등포가 이제 왜 붙었냐면 영등제라고 하는 영등 할미를 모시는 제사를 지내거든요. 바닷가에서. 아, 이게 영등포가 두 개 있어요. 한국에. 저 남해안에 영등포가 있고 여기 영등포가 있어요. 영등포가 남해안에도 있어요? 예, 이순신 장군이 활동했던 영등포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사 지내던 영등제가 있고 제사 이름이 영등제였다. 그 여기도 아마 그 영등제가 있어가지고 영등포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여기가 영등포의 출발점이다. 아하. 여기가 보면 지대가 높아요 좀.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높은 지대에 살면서 네. 아래에서 뭐 물질을 하거나 농사를 지은 거죠. 그러다 보니 일본인들은 약간 외곽 지역에 물가에 가까운 쪽에 자리 잡은 겁니다. 네. 그게 영등포역. 근데 요 지역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개발 계획을 쫙 세운 거예요. 아하.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물레 창작촌 딱 보면 계획 도시잖아요. 네.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여기가 조선 사람이 안 살던 물가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거기를 네, 그런 개념을 만든 게 왕십리 신당이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한남동과 신당동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왕십리는 그래도 그 도선국사에도 나오고 예. 심리 더 가라 했다고 해서 마을이 예, 있었겠죠. 원래 여기에 수도를 지으려고 했다가 여길 말고 심리 더 가시오 해서 지금 한양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살았던 거죠. 보면 여기 지대가 좀 높아요. 네. 사근동이니 해가지고. 그래서 일본인들은 약간 이제 강변에 이 조선인들이 좀 덜 좋아하는데 도시를 지은 거죠. 빈 땅이니까. 빈 땅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2개 정도의 도시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지금의 이태원 주변에 네. 한남지구 개발이 있고 20년대. 아, 그때는 그 허허벌판에 일본인들이 집을 지었던 땅이에요. 그렇죠. 한남이. 그렇죠. 물론 허벌판이라기엔 조금 복잡합니다만 네. 우리 용산기지 말씀드릴 때 예, 그때도. 그 조선인 마을들을 밀어내고 용산기지를 지었다고. 네. 이때 밀려난 분들이 산으로 올라오시긴 하는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이 안 살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상대적으로 적었다. 적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식으로 한남지구 개발을 합니다. 한남 토지구획 정리지구 현황도인데 저 신도시였구나 저 당시에. 네, 신도시죠. 저게. 보면 구조가 보이시죠? 어디인지 대충. 이태원역이 있고 저기 녹사평역이 있는 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부촌으로 이때 만들어진 부촌 구조가 지금도 남아서 여기는 서울의 부자가 사는 거죠. 구획 정리가 저렇게 되어 있는. 된 거죠. 저게 이제 일산 판교 분당 이런 것 그런 개념이죠. 거죠. 그런 그게 거죠. 일제 시대 예. 일제 시대 분당이네요. 그런 거죠. 여기 보면은 왜 여기 만들었냐? 조선인들은 이 강북의 청계천 북쪽에 많이 살았고 일본인들이 뭐 충무론이 을지론이 네. 살았는데 북쪽으로 올라가기 좀 깝깝한 답답하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온 거죠. 강남 개발이네. 예, 개발인 거죠. 그리고도 부족하니까 더 내려와서 흑석동을 개발하게 되는. 아, 이렇게 흑석동도 일본이 개발했던 택지예요. 그런 겁니다. 아, 광교 신도시 느낌이었구나. 그 그런 당시에는. 거죠. 좀 더 내려간 더 거죠. 내려가서. 말씀 잘해주신 게 한남동 개발로 부족하니까 한편으로는 신길 영등포 개발한 거고 예. 한편으로는 저 도남동 개발하고 그 다음 단계로 조선에서 정년을 맞이한 일본인들을 위한 노후지구로 개발한 거죠. 조금 좀 한적한 곳이라고 한적한 곳. 했던 게 흑석동이었어요. 흑석동입니다. 아. 명수대라고 불리는. 그러면 한강대교를 건너서 한양으로 들어갔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강대교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대부분 왼쪽으로 꺾었죠. 오자마자 아하. 인천 가는 길로. 예. 근데 여기에 용양 봉저정 공원이 있고 여기에 한강 신사라는 신사가 있었어요. 아. 여기 신사까지가 딱 영역이었는데 여기서 보던 건축업자들이 땅이 보니까 좋은 거예요. 개발하기에. 그래서 명수대라는 지역을 개발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개발이 안 됐습니다. 마치 저 평택 고덕신도시 사람들이 모르는 것처럼 너무 먼 거예요. 왜 거기까지 내려가 강릉까지? 예, 여기 신당도 있고 좋은 데 도남도 있고 그런데 청량리도 있고. 네. 그래서 여기를 일본인 거주단 지역으로서는 접고 조선인 중산층을 위한 개발 지역으로서 리모델링을 하죠. 아.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흑석동이 생기고 여기를 교육도시로 개발한 게 중앙대 탄생이 되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중앙대가 저기 내려가 예, 있군요. 여러 학교를 많이 만들었대요. 그걸 통합해서 중앙대가 됐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에 흑석동 개발이 늦춰진 이유가 그렇게 오래전에 개발된 도시다 보니까 그러네. 그냥 어려웠어요. 요즘 재개발이에요. 요즘 재개발이잖아요. 네, 요즘 재개발이에요. 아직도 안 끝났고. 예. 그래서 보시면은 동쪽이 먼저 개발됐고 아파트 단지들이 네. 최근 들어 서쪽을 개발하잖아요. 그렇죠. 여의도 서쪽 쪽. 지역에 부촌이 좀 있었어요. 흑석동에서도. 아, 그래서 동쪽에 조금 더 복닥복닥한 지역.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먼저 개발됐고 서쪽 지역은 지금도 일본 건물 남아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가면 노량진 본동 넘어가는 쪽에. 근데 그 전 단계로 개발된 게 한남지구. 네. 그리고 한남지구 개발되다 보니까 남산 순환도로를 만들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요 라인 예. 지금 6호선 라인이죠. 그래서 한강진역 넘어가면 버티고개라고 네. 나오고 넘어가면 약수동, 신당동, 청구인 거죠. 요걸 개발한 것은 신당지구 개발, 경성 시가지 계획, 신당 토지구획 정리지구 현황도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신당동 지역의 구조는 이때 만들어집니다. 이게 식민지 때 만들어진 거의 마지막 강북 지역 도시 계획입니다. 아하. 어디냐면 대충 요 황학동부터 해서 왕십리, 서울중앙시장, 신당역, 청구역, 약수역 정도까지. 거기가 일본 일제 시대에 만든 예. 신도시. 주로 일본인 거주 지역으로서 개발된 신도시입니다. 아, 지금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 단독주택촌들 그렇죠, 다 그게 그렇죠. 그때 터잡고 만들었던. 그렇죠. 당시로선 문화주택 단지였던 거죠. 살기 좋은. 박 대통령이 저 쿠데타 하기 전에 그렇죠. 살고 있던 저 동네도 저기 있던데.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남동 개발이 20년대 있었고 30년대 이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봤던 동대문 DDP에서 오른쪽이거든요. 네. 가면은 여기는 거의 대부분의 일본식 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 어떤 것이 과연 동대문의 정체성이냐라고 할 때 이 모든 게 동대문인 거죠. 저는 그래서 DDP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조선시대랑 안 맞았다 그래서 뭐라 하는데 제가 아는 동대문 정체성은 복잡합니다. 조선시 성벽 하나 있는 게 그게 정체성의 전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동쪽 지역은 식민지 때 만들어진 구역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DDP도 그냥 그 새로운 층으로서 인정하면 될 문제다. 너무 정치적으로 그거를 공격의 빌미를 썼다라는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크게 이제 식민지 때 만들어진 문화주택 지역이 있고 다음에는 해방 후에 만들어진 부흥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부흥주택 지역이 지금의 서울중앙시장 라인이에요. 중앙시장이라는 이름은 일본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중앙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구조가 잘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상업지역으로 바뀌어 있어요. 주거지역에서. 아, 원래는 주거 지역이었는데. 원래 주거지역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하나 다 상가로 바뀌죠. 한편으로 이제 해방 후에 전재민들을 수용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블록도 있는 거고 그게 엉켜 있는 게 신당동입니다. 부흥주택이라고 해서 지은 건 그냥 이름 앞에 지은 이름이죠. 부흥시키자. 네, 새마을시장 같은 예, 느낌. 뭐 재건하자. 재건이나 부흥이 유행어였죠. 네. 그래서 이 지역의 분위기를 좀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신당 5동인데 특히 요번에 가보시면은 신당 1, 2, 3, 4동은 없고 5동만 있습니다. 그래요? 이름 다 바꿨어요. 아, 1, 2, 3, 4는. 맞아. 근데 5는 어쩌다 보니까 이름이 남아가지고 남아 있어서 예, 신당 5동입니다. 신림동도 그렇게 바뀌었던데. 그렇죠, 신림 그렇죠. 9동, 11동 뭐 다 이렇게 다 있었는데. 바뀌었습니다. 봉천동에 이름 제가 바뀌었죠. 사는 옆 동네 행운동이라고 있는데 철거민촌이었는데 네. 행운이 깃들기를 이름도 바뀌었죠. 예, 바뀌었죠. 이런 분위기고요. 요 건물이 좀 재밌는데 신기하게 잘 지었어요. 이 시기 건물들을 건축가를 알 수가 없는데 네. 꽤 나름 이 당시로선 잘 살던 지역이라 신경 써서 아하. 건물을 지었다. 그 당시도 상가였겠죠? 상가였을 겁니다. 그랬고 요 지역에서 이제 올라가다 보면 이런 식의 좀 단정한 블록들이 나타나요. 네. 요게 식민지 때 신당 토지 구획 정리 사업하면서 만든 문화주택 단지입니다. 좀 넓은 평수인가 봐요. 네, 보면 길도 넓잖아요. 음. 그러니까 길들은 예전 길 그대로인데 네. 건물이 남아 있는 거는 그 박정희 가옥이라도 있는 요 한 채입니다. 입구부터 좀 잘 살아는 집 같죠. 뭐 치장도 좀 해놨겠죠, 당연히. 네, 음. 근대 문화유산 아, 주변에는 다 헐고 다 상가도 헐고. 올리고 뭐 예. 빌라도 올리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는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당연히 60년부터 대통령이 살던 집이었으니까 손 안 댄 것 같아요. 각하 지난번에 사시던 게 거기 좀 밀고 빌라 좀 짓겠습니다 하면 그렇습니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 보실 때는 이제 건물을 보시는 건축학하는 분들은 건물이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네. 도시 전체로 봤을 때는 블록이 살아있다는 거는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 근데 예. 네. 사진 좀 네, 보여드릴 겁니다. 박정희 가오. 예. 들어가시면 이제 내외분이 이렇게 맞이하시는 아, 여기 해설사분한테 여쭤보니까 우선 들어가니까 되게 반가워하시던데 우선 사람이 진짜 많이 오진 않는데요. 네. 근데 오시는 분의 90%는 여기서 사진을 같이 찍기 위해서.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그 90% 중에는 풍수하는 분들이 좀 많답니다. 아, 여기서 이렇게 두 명의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아, 그렇지. 딸도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보고 싶어 한대요. 보면 요 내외분 뒤로는 이 뉴타운 건물들이 있어서 이제 박정희 살았을 때는 없었을 풍경이 보이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그렇겠죠. 흥미롭습니다. 신당동 지역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 들어가시면 여기가 이제 안방 안방에서 문 열면 저런 풍경이 보였던. 보입니다. 그리고 10% 정도는 요 건물을 보기 위해서 부흥주택 단지와 보겠습니다. 1920년대부터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성 외곽 지역에 문화주택이 만들어졌다. 이른바 불란서 집이라고 불리는. 아, 그래서 한동안은 프랑스 대사관에서 항의를 하기도 했대요. 우리 프랑스에는 이런 집 없다고. 그럼 독일 빵집이 꼭 독일 빵인가? 서동환경점. 그래, 왜 뉴욕 쪽이겠어요? 그냥 그 빵에 대한 어떤 환상을 그런 거죠. 붙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파리바게트의 그럼. 설해마을점은 바게트를 판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실제로. 팔아요, 실제로. 프랑스인들이 와서 항의를 했대요. 왜 바게트 없냐고. 파리바게트라며. 파리바게트라며. 그렇지. 그리고 파리 크라상은 파리에 진출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춘도 신당동 쪽에 조선 도시 경영 주식회사가 들어와서 30이 이렇게 지었고 네. 유일하게 남은 집이 이 집이다. 그리고 이 집들은 이게 개발이 좀 더 더디었던 이유가 그 월남민들한테 불화를 했어요 많이. 일본 집들이다 보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분들이 살다 보니까 개발이 덜 된 게 좀 있죠. 우리는 재개발할 돈 없습니다. 돈 없습니다. 살겠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생각할 때 신당 작동하면 약간 답답하고 개발 안 된 느낌이 들어오는 거는 그런 느낌. 그렇군요. 근데 이제는 옛날 얘기인 거죠. 요즘 분들은 모르니까 그냥 개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이 많이 되고 있죠. 네. 다만 역시나 좀 복잡한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 게 구획을 통째로 밀고 하는 개발이 아니라 블럭 일제 때 블럭을 하나하나 개발하는 식으로. 그렇죠. 저기가 아마 예전에는 굉장히 큰 집들이 있었나 봐요. 가끔 저 동네 가면 예, 예. 한 100평 넘는 집들이 맞습니다. 가끔씩 남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개발이 더뎠죠. 방배동도 보면 그렇게 70년대 때 문화주택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평수 예. 넓게 그러다 보니 개발이 늦었고 요즘 이루어지고 있죠. 5구역이라든지. 옛날에는 큰 집들이 있었는데 그 집을 하나씩 부수고 그렇죠, 그렇죠. 작은 집 네 채로 짜개거나 뭐 이제 그렇게 했던 그런 게 아니었을까. 쪼개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블럭 일제 때 블럭대로 이제 개발하거나 그 블럭대로. 네. 대부분의 주민들이 시민 관심 가지시는 네. 이 가옥의 역사는 53년에 동순동에서 시작했다가 58년부터 61년까지 3년 정도 살았다. 그래서 여기서 쿠데타 모의가 있었다라고 네. 하는. 그래서 그 전기를 받들기 위해서 풍수하는 분들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 네. 그래서 이 유경수 여사가 이 집을 뜰이 넓은 집을 찾아서 왔고 가오 수리했지만 큰 틀에서는 안 바꿨기 때문에 역사성이 있다라고 인정받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텃밭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까 그 텃밭 딱 들어갔을 때 딱 요만큼이거든요. 저것도 저 농사 넓은 짓기 거예요. 어렵습니다. 네. 한번 지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네. 모종 치면 요 길쭉한 거 요거 하는 게 버겁대잖아요. 또 뭐 애 셋 넷 기르면서 그랬을 테니까. 쉽지 않습니다. 네. 그 자녀가 보면 이거 박근혜, 박근영, 박지만 세 분이죠 아마. 네, 셋일 거예요. 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그래서 여러분들 이 텃밭 이런 거 너무 쉽게 하실 거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원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 밖으로 보이는 게 텃밭. 대청마루에서 본 이제 그렇죠, 앞마당인 그렇죠. 거죠. 메인 그런 거죠. 홀. 예. 위에 보시면 신당 익스프레스가 있어서 봉제 공장이 지대로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아, 여기 지금 봉제촌입니다, 완전히. 여기서 이제 동대문이나 뭐 남대문이나 딱 되는 어딘가로 보낼 수 있어야 되니까. 예. 앞에 보면은 천이 한가득 들어있는 봉지하고 오토바이가 대기하고 있죠. 택배 대리점.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리고 어쩌면 중국으로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가 아마 박지만 씨인 것 같네요. 여기 아마 그 당시 쓰던 가구이거나 뭐 복원한 거거나 그랬겠죠. 그렇습니다. 응접실, 미군 육군 차관 부인 접견 당시 모습 이런 식으로. 아, 저 당시에. 예. 진짜 딱 저렇게 생겼네요. 그렇습니다. 복원했대요 당시 모습으로. 그 당시 사진을 보고 예, 예. 이거랑 똑같은 가구 만들어 와. 이 반대편에 이렇게 문이 있어가지고 이제 대문. 잘 사는 집이다 보니까 뭔가 구조가 그 문화주택 같죠. 그러니까
집단으로 쭉 지은 집 네. 느낌인 거죠. 그러합니다. 그랬고 함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여기서 조금 올라가시면은 황학동 도깨비 시장이라는 게 여길 말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어물 시장이 있고 중앙시장 넘어가면은 서울의 요리사들이 다 집결하시는 요리기구 시장이 크게 있어요. 도매시장이. 주방기구. 주방기구. 그래서 보면 도기 이런 네. 게 있는 거죠. 예. 그 살짝 벗어나면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블럭인데 뭐 일제 때 만든 조선인용 아 그런 가옥이 기와집. 남아 있네요. 있고 공장이 있고 새로운 아파트가 있는 아 저기도 그로테스크하다 다 모여 있네. 네. 제가 전 이거 좋아합니다. 산문왕자인 거죠. 다 섞여 있는 거. 예. 참 여기 보면 복닥복닥해요. 여기 참 개발이 안 된 이유가 있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아파트들을 쉽게 못 지을 거다. 여기 청계천변에 복원하면서 만든 거고 당분간은 요 모습이 남아 있겠구나.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잘 지은 디귿자 기와집이 남아 있는 거죠. 참 예쁘다 지금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서촌 북촌만 기와집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데 많아요 사실은. 아 근데 서촌 북촌이 아니다 보니까 예. 관광지로서 뜨지 못하고 다 이제 재개발 대상이 돼 있는 것이죠. 아 근데 좀 예뻐요 집 자체는. 그러네. 보통 그냥 저런 거 그냥 사서 네. 이제 할 일 없는 중년 남자들 아지트로 쓰면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 차리시죠. 바 같은 거 하나. 혼자 하는 페퍼 능력은 바. 안 내고 3%바 같은 거 하나. 그러니까 김프로 정도 설득하고 여기 강북이니까. 예, 박사님도 좀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돈 지분 내는 나눠서. 돈 내는 사람 집은 뭐 성의를 다하는 사람 집은 이렇게 해서 그렇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님 말씀처럼 이런 데는 앞으로 재개발이 대규모로 안 될 것 같아서 알처럼 남을 것 같아요. 네. 섬처럼. 또 당시 만든 기반도 잘 남아 있고. 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신당동 개발구역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박정희 주택에서 북쪽으로 간 상황이었습니다. 예. 청계천 복원하면서 만들어진 지역까지 봤죠. 이런 식으로 주방 기구가 많다. 주방기구 많고 예. 예. 만물 주방. 한편 여기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복덕방이라고 하는 옛날식 가게를 나오고 부동산 말고 부동산 준게 없어. 예. 더 내려가면 약수동에서 금호동 넘어가는 터널이 있을 거예요. 많이 보신 분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은 3호선 열차로 지나가시는데 이쪽에 보시면 굉장히 급한 경사가 보이죠. 나 그러네요. 예.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황학동 부흥주택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약수동 부흥주택 단지입니다. 보면 이 아래쪽은 일제 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당동 개발된 지역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미 사람이 살고 있었고 또는 이제 일본이 망한 다음에 불화를 할 때 힘 있는 사람이 받았죠. 여기 못 온 사람들은 이제 산동네 올라가는 겁니다. 야. 계단 아깝하죠. 이런 식으로. 저게 이제 일본인들이 지어놓은 지금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이승만 정권 때 만든. 아 저기까지는 일본인들이 굳이 손을 안 댔던 그렇죠. 땅인데 여기까지 살 필요 없지 않겠냐. 충분하다 땅이. 아 근데 그 다음에 우리 정부가 지어서 그런 불화한 그렇죠. 이승만 정권 때. 이렇게 하다가 보면 참 이 축대 보면 아시겠잖아요. 이 상황을. 와. 여기 끝이 아니고 더 있고 위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안 되니까 아파트를 짓자로 가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시범 아파트, 시민 아파트가 산꼭대기 있는 게 한편으로는 우리 장군님 잘 보셔야 되니까도 있는데 이제 절반은 사실 농담이라 생각하고요. 절반은 진짜지만 땅이 없었던 거죠. 아 밀고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여기 위에 지으면 되는 거예요 아파트를. 그밖에 땅이 없네요. 진짜 없는 거예요. 주인들이 아무리 군사정부 시절이라도 함부로 못 밀거든요. 나가 그럴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군사 정권이 학생과 노동자에 대해서는 되게 가혹했는데 일반 시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화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보면 축대 야. 어마어마해요. 이런데 집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승만 정권 때의 주택난. 그러니까 저 축대 짓고 겨우 집 한 채 짓고 내려와야 되니.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아파트를 짓자라는 거죠. 살고 싶은 곳에 집이 부족하잖아요, 언제나. 그러다 보니 아파트로 갈 수밖에 없는 거는 서울이랑 도시가 가지고 있는 필연적인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데다가 저밀도 단지를 만들고 아파트 짓지 말자고 하는 거는 자기만 편안하게 살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발로라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 시범 아파트로 가면 지난번에 대학로 동쪽의 이화동 벽화마을 말씀드렸었고요. 그 뒤에 낙산공원이 사실은 시범 아파트 자리였다. 아하. 집원만 남아 있는 거 보여드렸었죠. 예. 한편으로 가장 대표적인 시범 아파트는 금화 시범 아파트라는 데였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충정로역 경기대 입구가 있고 부가현동 그리고 북쪽으로는 독립문이 있는 중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현재 돈이문 센트레빌 아파트 남쪽에 빈 땅이 하나 있어요. 이제 금화산 골목공원이라고 있고 위성 사진에는 이렇게 아파트가 보이는데 지도에는 아무것도 없는. 여기가 금화 시민 아파트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아하. 여기 한국 최초의 시민 아파트로 불리는 곳이기도 해요. 시민 아파트라면 그러니까 시민에게 주는 아, 시민을 위한. 이름이 시민이라고 예, 붙은. 예. 네. 무슨 시민 아파트가 많았습니다. 또는 시범 아파트라는 거는 이게 시범이다. 시범 모델 케이스다. 모델하우스 느낌인 거죠. 아파트 이름으로. 예. 최초의 레미안 같은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이군요. 예. 지금 얼마 전에 헐렸는데 이렇게 축된 남아 있어요. 헐렸군요. 예. 예. 있고 여기서 바라보이는 뷰는 요러합니다. 와. 저 넘어가 이화여자대학교. 2018년 상황입니다. 네. 여기 아파트 다 지어졌죠 이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입구에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지 말라면 들어가고 싶은 게 한국인이어서 사실 사유지긴 하지만 여기서 현행법을 저지르지 않으면은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기 때문에 사진 올려드립니다. 이거는 이렇게 뭐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당시 아파트 입구가 보이죠. 네. 당시 아파트 입구 예. 헐었지만 헐었지만 왜 헐었죠?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하려고 하다가 좀 안 됐어요. 그래요? 뭐 예. 고도제한 걸린 것 같은데 여기 넘어가면 경기대입니다. 경기대학교인데 서울에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뷰가 보입니다. 남산이 보이고 남쪽으로는 들어온 겁니다. 정말 청와대가 보이는 걸 보고 싶었어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보이셔야 되지 않냐라고 했잖아요. 네. 정말 보이나 해서 갔는데 아파트는 헐렸고 공원만 남다가 공원도 막아버린 상태. 와. 현재는 아파트 많이 보이고 안 보였겠는데요, 청와대에서. 그러나 이제 다른 높은 건물이 없었으면 또 보였을지도. 보였을 수 있죠. 여기 네. 남사성곽도 보이고 인왕산도 보이고 해가지고 뭐 보였겠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요쯤 어딘 거죠, 청와대가. 근데 굳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 보인다고 신경을 썼을까 싶기도 하고 저는 반대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꼭 보라고 그런 건 아닐 거고. 마음은 언제나 각하에게. 요 근처에 있었던 게 와우 아파트인 거고 다 요 동네 모여 있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몇 개 모여 있었으면 보였을지도. 근데 현재는 못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 소유자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현행법을 저지른 건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공익을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요 뷰를 꼭 찍어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거기서 보이던 뷰. 네, 김현옥 시장이 각하 보시라고 만들었는데 이런 뷰가 보였겠다라는 거. 생각하는. 네. 이런 게 신문 아파트입니다. 요 앞 단계에는 이승만 정권 때의 부흥주택, 재건주택 같은 게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기붕의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산 밑에 특히 서울이 네. 산 밑에 제일 높은 건물 지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사실은 지금은- 지었던 거죠. 근데 지금 못 짓게 하는 건 사실은 좀 이상해.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왜 지금 안 되는가는 우리 고민해 봐야 돼요. 고도 제한이 왜 산 밑에는 예. 더 낮은가? 왜 특정한 산들은 강남에서 봤을 때 보여야 하는가? 전 솔직히 모르겠어요. 자연은 우리 모두의 것이니 가리지 말자는 예. 걸까요? 근데 그러니까 강북에서 어차피 안 보이거든요. 근데 강남에서 특정한 지역에서 봤을 때 잘 보여야 된다라는 것 같은데. 어차피 멀리서 예를 들면 대모산이다 그러면 네. 어차피 안 보이는 동네가 태반이고 그렇습니다. 그 동네 근처 주민들만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산 조망권을 계속 지켜줘야 할 이유가 뭐냐? 사실 예를 들어 압구정역에서 대모산, 우면산을 바라보면 거기 레미안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그럼 우면산을 왜 차별하는가? 그렇죠. 뭐 같은 컨셉으로 저는 한강시민공원에 아파트를 짓고 그 앞을 매립을 해서 한강시민공원을 다시 만들자. 한강 매립론 나오죠. 네. 그러면 한강변에 아파트를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겠냐.
네, 물론 이제 저는 치수 문제를 중시하기 때문에 한강 전체를 매립하는 건 무리라고 물론 보지만 뭐 전체 매립은 아니겠고요. 한강 뷰를 지키자는 한테 저는 약간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많이 지워야죠.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엄청나게 해도 60년 70년 했던 거를 지금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뭐 개발론자도 아니고 예. 개발한다고 제가 뭐 크게 이득될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저도 뭐 옛날 사람에 속하니까 옛날 풍경 남아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아파트 새로 짓는 게 뭐 그게 좋겠습니까? 본인의 추억도 있는 거고. 예, 옛날 집들은 남아 있어야 저는 어차피 그런 낡은 집에는 안 사니까 아파트 사니까 뭐 그런데 놀러 가면 다 좋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서울 시내 아파트들 주택들이 언제 지어졌는지 통계를 보면 지금부터 30년 전에는 1년에 한 7만 채 정도를 지었는데 그 200만 원 건설. 예, 그 200만 원 건설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1년에 12만 채씩 지었어요. 그거는 약 한 10년 후에는 그 집들이 이제 35년 차에서 40년 차가 된다는 거고 그렇죠. 다들 그거를 이제 재건축을 하려고 할 텐데 그 말은 1년에 10만 채를 지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10만 그렇죠. 채를 부수고 지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하나 첨언을 드리면 인구가 줄지 않냐를 말씀하시는데 그건 지방 인구나 농촌 인구가 주는 거지 대도시 인구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은 인구가 5천만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 여건상 집값 때문에 못 오시는 거죠. 그렇죠. 경기도로 가고 있죠. 네, 그러는 거지. 계속 이쪽으로 유입이 될 거예요. 그러니 계속 지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에서 매년 새로 짓는 집이 한 7만 채 정도? 뭐 이 정도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5년 후부터는 10만 채를 부수고 그렇죠. 최소한 10만 채를 짓고 또 플러스 알파로 또 나가야죠. 7만 채를 지어야 되는 그렇죠. 숙제를 곧 맡게 돼요. 근데 특히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너무 안 지었죠. 안 지었죠. 안 고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숙제도 또 남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재건축 재개발은 동의가 잘 안 돼서도 잘 안 될 건데 그렇죠. 각종 규제도 있고 이제 3분의 2만 찬성하면 재개발합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좀 무식한 법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완화되고 하다 보면 추진도 어려울 텐데 이제 계속 쌓여가는 낡은 집들이 있으면 이제는 재건축 번호표라는 걸 나눠줄 거예요. 즉 북경 같은 곳은 번호표를 뽑아서 이게 나한테 돌아와야만 자동차를 살 수 있잖아요. 서울은 끔찍한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내 돈 내고 중고차라도 사면 번호판은 줘야지만 북경 같은 곳은 야, 번호판 나오려면 지금 7년 기다려야 돼. 뭐 이런다지 않습니까? 서울의 집들도 이제는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이 단지요. 잠깐만요. 7년 2개월 후에 착공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다는 뭐 그래서 얼른 빨리 아파트 부술 거 부셔야 그렇습니다. 특히 부셔야 된다. 그 사실은 이유 없이 음모 아파트하고 잠재주공 5단지를 좀 붙잡은 거는 상징적이었다 생각해요. 그거를 왜 그렇게 막아야 하는가? 저는 뭐 세입자고 보통 많은 사람도 아니지만 좀 이해가 납득이 안 돼요. 순수하게. 그러니까 거기가 뭐 빨리 좋아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빨리 없어져야 네, 그렇죠. 다음 것도 재건축을 하는데 앞에 거를 그렇게 잡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냐 이제 그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두 개의 재건축을 막은 것은. 도시 이야기 쭉 보다 보면 우리가 도시를 빨리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정말 집들을 빨리빨리 대충 열심히 지었구나. 대충 사실 일기 신도시 건물로 대충 지었죠. 네, 바닷물에 써가면서. 빨리 일단은 급하게 짓고 살았으니까 고마운데 맞습니다. 빨리 짓고 이제 진짜 100년 갈 집들 지어야죠. 맞습니다. 그 바다모래 건도 그렇고 이번에 좀 얼마 전에 전남 광주 답사를 갔다 왔지만 그 이번에도 붕괴된 건물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한국은 제대로 된 집들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오래 못 가는 것도 있어요. 한편으로 자기 집이 D등급 나왔다고 축하하는 플래카드 붙이는 게 우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대로 못 짓은 건 사실이라서 다시 짓고 싶은 거죠. 이제는 좀 제대로 짓자. 그것도 있습니다. 인정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생각할 게 많다. 맞습니다. 자, 도시 이야기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동쪽을 좀 떠나나요? 좀 더 남아 있나요? 김프로님이 오시면은 약수금호로 갈 거고 약수금호. 안 오시면 중라천을 넘어갈 겁니다. 약수금호 김프로님 아주 어렵던 시절에 어린 시절에 한편은 요즘 또 재개발 재건축 많이 돼가지고 네. 바뀌었죠. 네 살던 곳입니다. 그때 한번 날아가 보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